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겨자씨를 맞추었네. 겨자씨 보셨어요? 네. 저도 검색해보니까 아주 씨앗 중에서는 아주 작은 씨앗 종류에 들어가요. 근데 얘가 이제 자라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아주 크고 튼튼한 나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겨자씨를 아주 작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씨앗을 놓고 가느다란 바늘을 탁 던져가지고 그 겨자씨를 맞출 수 있겠어요? 알이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아주 얇은 바늘을 던져서 그걸 맞추기라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다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내요? 인과의 이치는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서 꽂히더라고요. 그게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날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서 거기에 딱 꽂혀요. 이건 피할 수 있겠다, 이건 모를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없고 다 정확하게 거기에 꽂히는. 그래서 아무리 적은 거라도 분명하게 거기에 꽂히는 것이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각각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탁탁 잘 박혀요. 그래서 나 혼자 몰래 했어.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저 사람 밉다고 마음을 썼어. 그랬는데 딱 그 사람을 맞닥뜨리면 그 미운 마음이 언제 자기도 모르게 얼굴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싫은 표정이 다 드러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벌써 딱 그 사람이 알아차린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한 청년이 결혼할 여자가 있어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마음이 들떠가지고 옷도 양복도 새로 하고 구두도 새로 하고 딱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한 아주머니가 잘못해 실수해가지고 자기의 새 구두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재수없게 내가 지금 오늘 이게 좋은 날이고 정말 가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출근할 때부터 재수없이 새 신발을 밟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아주 사과를 하는데도 그 기분이 안 풀어지고 계속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자기 이제 사귀는 아가씨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려고 딱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아침에 자기 신발을 밟았던 아주머니가 자기 사귀는 아가씨의 어머니더라. 이게 자기가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벌써 자기가 저녁 때 가가지고 면접을 봐야 하는데 아침에 이미 면접이 끝난 거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겨자씨라 해도 그 바늘이 가서 탁 꽂히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의 마음작용이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다. 어떤 할머니 교도가 계신데 미국에 가족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틀니를 아마 빼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씻고 이제 화장실 나와야 되는데 바쁘게 나오다 보니까 휴지랑 이렇게 해서 뭉쳐서 버린 것이 그냥 자기 틀니까지도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하니까 틀니가 없어. 그래서 찾아보려니까 어느 화장실이었는가 또 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난감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고 있으니까 여자 승무원이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그 이만저만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화장실을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다 잊어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씻어서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 난감한 순간을 모면하잖아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수첩에다가 그 승무원 이름을 적어놓고 내가 나중에 다시 이제 미국을 가거나 할 때 비행기에서 만나면 한번 챙겨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몇 번을 갔다 왔다 해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자기 손자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제 아가씨를 데려올게요. 그래 그러니까 승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혹시 이름이 뭐야? 누구누구라고 그래.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하고 그 메모장에 들어있던 그 이름을 혹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에 와서 딱 만나니까 그 전에 도움을 줬던 그 승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좋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 손자 며느리로 와서 그냥 그 사람은 면접 볼 것도 없잖아요. 이미 벌써 면접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씨 좋은 이 손자 며느리는 어서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 이것들이 다 결국은 그 작은 겨자씨를 탁탁 꽂혀서 배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것을 누가 해요? 각자가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뒤를 돌아서서 그냥 던졌는데 그 바늘이 겨자씨에 꽂히는 것하고 똑같다. 앞에 놓고 이렇게 찍으려 해도 잘 안 찍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것도 그냥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거기 가서 꽂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으킨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요.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원인은 그 겨자씨에 탁 꽂히게 하는 자기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거기에 가서 꽂혀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걸 막으려고 할 수도 없고 딱 알아챘을 때는 이미 가서 꽂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산정상인 법어 원리편 41장에 우리가 인과를 놓고 볼 때 지어서 받는 것 이렇게 그냥 인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인과를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상생의 인과,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 반수의 인과 이렇게. 상생의 인과는 뭐겠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해주고 잘 해주면 그것이 그대로 좋게 돌아오는 것이고 상극의 인과는 똑같아요. 내가 안 좋게 하면 안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좋게 하면 좋은 게 돌아오고 안 좋게 하면 안 좋은 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상생, 상극의 인과. 순수의 인과는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꾸준히 잘 진행돼서 무리가 없이 잘 돼. 결과가 나타나는 게 순수의 인과. 근데 반수의 인과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 먹은 것과 반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해보려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작용이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하고 친해봐야지 그러는데 마음속에서는 그 밉고 시기하는 마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밉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안 멈추니까 생각은 내가 잘해봐야지 그러지만 그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내 생각과 반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반수의 인과다. 그 인과의 작용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인과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은 대로 받는 것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지은 대로 받으면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구별이 잘 안 돼요? 자기가 지은 것은 잘 받고 싶은 것이 마음이고 안 좋은 것은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지었으면 잘 받고 못 지었으면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당연한 것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잘 지었으면 잘 받는 것은 행복이고 못 지었으면 못 받는 것도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잘 지어서 받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렇게 잘 지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다음에도 더 잘해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안 좋게 하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작은 일이었을 때 그걸 경계를 삼고 보감을 삼아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나를 채찍질하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어놓은 것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은 대로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받게 된다.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네. 그걸 안 믿으면 괴로워요. 좋은 것만 갖고 싶고 안 좋은 것은 안 받으려고 하거든. 그런데 좋은 것만 오냐? 나쁜 것도 같이 오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한 거에 따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오는데 하기는 자기가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다 했으면서 받기는 좋은 것만 받고 안 좋은 거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은 좋게 받으나 안 좋게 받으나 다행한 거다.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워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은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싫어할 것도 없어요. 또 지은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지었는데 지은 것보다는 적게 받네? 그렇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받네? 안심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받아야 될 것이 이만큼이니까 그만큼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기려면 지금 적게 받고 더 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작게 받는 것이 나중에 더 크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인과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 좋은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다 나타날 것을 바라지 말고 나쁜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다 나타날 것을 그렇게 바라지 말고 나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챙기는 그 마음작용에 신경을 써야지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희비를 나누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참 겨자씨에 바늘을 던져서 맞히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틀린 적 있어요? 자기가 지은 거에 따라서 틀리게 나타난 적 있어요? 그걸 다 알면은 인과를 증득했다 하겠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결과가 나타나서 지나가기도 하고 알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가기도 하고 감당을 못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 겨자씨에 바늘을 던져서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자씨에 바늘을 던져서 겨자씨를 맞췄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과의 작용을 얘기하는 건데 인과를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무섭게 받아들이고 또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인과를 무섭고 불안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겨자씨를 맞추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뜻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과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비록 작은 일이라도 작은 선행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걸 꾸준히 해서 큰 선행이 될 때까지 마음을 잘 챙기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실수를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작은 거 하나 무시하고 소홀히 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아무리 작은 걸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다 나타날 때는 점점점 커져서 결과가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대로 그것이 오차 없이 딱 가서 꽂히는, 겨자씨에 꽂히는 그러한 인과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교단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음 공부 일기를 이렇게 교도님들이 써서 내요. 일기 써서 내는 거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일기를 썼어요. 여름 내에 이제 꽃이 피어서 이쁘게 피었던 봉선화가 가을이 되니까 이제 시들어져요. 시들고 이제 보기 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다닐 때 여름에는 이쁘다고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을 되고 지니까 약간 좀 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언제 뽑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루는 그걸 갖고 툭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버렸어. 그랬는데 그 봉선화 한 그루를 딱 뽑은 자리에 자세히 보니까 작은 봉선화 씨가 다 뿌려져가지고 씨앗들이 여럿이 자라고 있더라. 이걸 보면서 생명이 이렇게 유전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한 그루의 나무가 없어지면 그 주변에 수많은 작은 봉선화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또 다시 생명이 자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유전되는, 이것이 인과가 정확하게 유전되는. 근데 한 그루가 얼마나 돼요? 수십, 수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해갖고 함부로 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타날 때는 무거운 죄업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쓰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따라서 닮겠구나. 어떻게 봉선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버리는데 거기에 인과의 이치 그리고 나의 행동을 내 자식들이 닮는다고 하는 것까지 다 깨달아서 그 마음을 일기를 쓴 거 보면 그 공부가 잘 많이 되신 분이죠. 근데 그걸 보고 인과의 이치를 느끼고 우주자연과 이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도 인과의 이치를 믿고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법회에 나오신 분들도 혹시 내가 시든 봉선한가 아니면 내가 뽑았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정말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명의 전달도 없이 아무런 다른 사람들에게 복혜를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만 자라가 말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좋은 마음씨로 좋은 선행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서 곳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필 때는 정말 웃음꽃이 피고 덕화가 만발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준을 잡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